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혜수입니다. 브루투스 너마저 라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을 때 많이 하는 말인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소비자들 사이에서 김치 너마저, 돼지고기 너마저 라는 말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믿었는데 그럴 줄은 몰랐어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원산지를 속일 생각을 해요? 가족한테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제대로 속은 거 진짜 제대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 거기는 이제 다시는 안 가요. 저도 안 가고 주변 사람들도 다 가지 말라고 그러고 있어요. 사람들이 잔뜩 화가 난 이유, 바로 원산지 표시 위반 때문이었습니다. 국내산이라는 말에 샀는데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다는 건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일이 꽤 많다고 합니다. 단속에 나선 단속반이 수산물에 붙은 원산지 표시를 확인합니다. 소비자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이거 중국 거죠? 원산지 표시를 안 하셨네요. 할게요. 아니, 할게요. 정육점 유리 진열대 바깥쪽에 큰 글씨로 국내산 삼겹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냉장고를 열어 살펴봤더니 판매되고 있는 삼겹살은 미국산. 지금 수입산 거의 수입산밖에 없잖아요. 그냥 국산 없네요. 앞에 보면 다 국내산 위주로만 크게 해놓으면 소비자 어떻게 알겠어요, 원산지를.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11개 업소가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으로 적발됐습니다. 사실 중국산과 국내산 단가가 몇 배나 차이 나는 만큼 업자들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고 합니다. 다들 돈이 급해 딱 한 번만이라고 생각하며 시작한다지만 한 번이 두 번, 세 번이 되고 욕심의 눈이 점점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여기 눈앞에 당근만 보고 달렸던 한 업자분이 있습니다. 과연 그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10년간 신용품 가게를 운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꽤 가게가 잘 됐는데 인터넷 쇼핑몰의 인근엔 대형마트들이 생기면서 점점 사람들이 줄기 시작했어요. 점점 통장은 비어가고 저는 딱 한 번만이라는 생각으로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팔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산보다 몇 배나 싼 중국산 제품을 국내산이라고 하고 팔았더니 이익이 몇 배나 더 남더라고요. 예전보다 쉽게 벌리는 돈에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욕심의 끝은 가혹했습니다. 벌금도 꽤 많이 내고 그보다 더 힘들었던 건 소문이 퍼지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저희 가게에 안 왔습니다. 평생 일군 가게인데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저는 돈도 잃고 신용도 잃고 쌓아온 많은 걸 잃게 됐습니다. 다른 분들에겐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한순간의 욕심에 빠져 후회하지 말고 정직하게, 우직하게 하시라고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한 원산지 표시제도. 그만큼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 행위는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땀 흘려 정직하게 일하는 생산 농업인 또한 정당한 대가를 못 받고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강력한 처벌 대상입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과 함께 위반 금액 5배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시도, 시군구, 한국소비자원, 인터넷 정보 제공 사업자 홈페이지에 영업소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이 고지됩니다. 원산지 미표시에 대해서도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엇보다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는 나와 내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데요.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제도, 과연 어떻게 하는지 살펴볼까요?
중국에서 거래하는 무역업자 K씨는 중국산 도라지를 봄철 밭에 심은 뒤 가을에 수확해 국산으로 판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 국산으로 표시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정답은 X입니다. 잠시 가식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할 수 없습니다. 국내 토양과 기후 환경에서 정상적인 생육 과정을 거쳐야만 국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퀴즈 바로 드리겠습니다. 중국에서 김치를 수입하는 L씨. 김치를 수입한 후 국내에서 대파 등을 첨가하는 등 일부 가공 처리를 했는데요. 이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될까요? 김치를 중국에서 수입해 국내에서 다시 가공 처리. 살짝 헷갈리는데요. 이 경우 정답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답은 역시나 X입니다. 국내에서 가공 과정을 일부 첨가했더라도 원산지는 여전히 외국산이라고 합니다. 또한 배추, 고춧가루 등 원료를 수입해 국내에서 모두 가공했다고 해도 국내산 김치라고 붙일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원료가 국산이 아니면 국내에서 만들었다고 해도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기할 수 없는 거죠. 이번에는 수산물 관련입니다. 수산시장에서 조개류를 주로 판매하는 P씨. 보통 바가지에 담아 진열하다 보니 원산지 표시가 힘들어 생략했는데요. 원산지 표시 기준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P씨처럼 수산물을 바가지 등에 담아 진열, 판매해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울 경우 생략해도 될까요? 정답 역시 X입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은 포장지에 인쇄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표말, 안내 표지판, 스티커 등을 사용해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산물 퀴즈 하나 더 드릴게요. 먼 바다, 원양에 나가 잡은 수산물의 경우 우리나라 배가 잡았다면 국내산으로 표시해도 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역시 X입니다.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 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이라고 표시하며 잡은 해역 이름을 함께 적을 수 있습니다. 알쏭달쏭 헷갈리는 원산지 표시. 사실 원산지 표시 위반을 한 분들 중에는 정말 표시 방법을 잘 몰라서 위반한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농수축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 어렵다, 헷갈린다고 호소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특히 자주 나오는 궁금증에 대해 잠깐 모아봤습니다. 농수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국내에서 가공한 경우 가공품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되 이때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순위 원료까지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된다면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보통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해서 사용할 때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변경이 잦다면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혼합 비율을 변경시마다 표시하지만 혼합 비율의 변경폭이 최대 15% 이하면 종전에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수입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동일 원료의 원산지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어떻게 표시하나요? 이번에는 비율이 아니라 원산지가 자주 변경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다는 질문인데요. 이때는 원산지 변경 시마다 변경을 해야 하지만 예외사항이 있습니다. 만약 원료 원산지가 최근 3년 이내 연평균 3개국 이상 변경된 경우 최소 생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의 경우에는 외국산 어디국이라고 표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해 알아볼까요? 현재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 급식소에 대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퀴즈 다시 드릴게요. 식당을 운영하는 J씨는 벽에 별도로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부착한 후 게시판과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기를 생략했습니다. J씨는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지켰을까요? 정답은 O입니다. 원산지 표시판을 기준에 맞게 제작해 부착했다면 게시판 또는 메뉴판에는 원산지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데요. 이때 원산지 표시판의 제목은 반드시 원산지 표시판으로 표기하고 글자 포인트는 60포인트 이상, 표지판 크기는 가로 세로 29cm, 42cm 이상, 글자는 바탕색과 다른 색으로 선명하게 표시 후 업손에 부착되어 있는 가장 큰 게시판 옆이나 아래, 게시판이 없을 때는 주 출입장 입장 후 정면에서 소비자가 잘 보이도록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할 때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재료를 국내산과 외국산을 섞어 사용한다면 둘 다 원산지를 표기해야 하고 국내산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높다면 국내산 표기 후 외국 원산지를, 국내산의 섞음 비율이 외국산보다 낮다면 외국 원산지를 먼저 표기해야 합니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퀴즈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분식점을 운영하는 Q씨는 어묵탕 국물용으로 가다랑어가 들어간 갓소보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메뉴판에 가다랑어의 원산지 표기가 필요할까요? 2020년 4월 1일부터 다랑어가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다랑어를 원료로 한 가공품도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정답은 O입니다. 음식점에서는 국내에 가공한 가공품을 사용한 경우 배합 비율이 높은 3순위까지의 주 원료로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때 물, 식품 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는데요. 다랑어도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되면서 다랑어를 원료로 사용한 가공품 또한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기를 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부터 시행된 배달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제도입니다. 퀴즈로 알아볼게요. 배달 음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이 씨는 포장재의 원산지 표기가 어려워 대신 전단지에 원산지를 표기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방법일까요? 정답은 역시 O입니다. 배달 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를 원칙으로 하지만 만약 포장재에 원산지 표시가 어렵다면 전단지나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 제도와 함께 2020년 시행된 소금 원산지 표시 제도에 대한 퀴즈 드리겠습니다. 식품 가공 판매업을 하는 NC, 소금 원산지 표시 제도가 생기면서 소금이 들어간 모든 제품에 대해 소금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데요. 과연 올바른 행동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김치류와 절임류에 대해 소금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된 건데요. 이때 김치류는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경우 고춧가루, 소금과 함께 추가 2가지까지,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소금과 추가 2가지 이상 원산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고, 절임류는 소금과 함께 추가 2가지 이상의 원산지를 밝히되 단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하나가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의 원산지만 표시하면 됩니다.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원산지 표시 제도.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고 우리 농수산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